오늘부터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고 16일 날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재보궐선거인 만큼 아마 투표율이 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 그 다음에 지금 네 군데 지금 군수선거가 구청장하고 군수선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윤석열 정부 딱 중간에 열리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꽤 전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열리는 처음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 금정 오늘 아마 한 대표가 또 내려갔죠? 네, 내려갔고요. 토요일도 또 내려갑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 야권 후보 단일화 되면서요. 굉장히 지금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지난번 총선 때 낙동강 전선 사수했듯이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뭐 오후 3시 현재 보궐선거 실시간 투표율을 보니까요. 금정이 6.53%고요. 강화군이 11.15%. 야, 그럼 뭐 맞네. 곡성 여기가 높네요. 18.49%. 서울시 교육감은 2.14%입니다. 네, 아주 낮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특히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수 후보도 단일화됐고 진보 후보도 단일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선택을 하셔야 우리 교육이 좀 많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부산 금정은 지금 국민의힘이 집중하고 있고 반면에 영광군수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조국이 내려가서 뭐 집도 구하고 해서 아주 집중해서 투표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려가서 오늘 또 1박 2일 한다고 그래요. 네. 아마 여기 선거가 치열한데 문제는 엉뚱한 지금 사람이 지금 1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진보당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 지금 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 진보당이 지금 1위를 하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30.8%를 가진 선거인데 1위 하는 여론조사도 나왔죠. 네, 1위 하는 여론조사 있어요. 자, 근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진보당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전주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하고 똑같은 지금 선거 전술을 쓰고 있대요. 그거 갖고 농산일 도와주고 봉사활동하는. 지금 그러니까 선거운동 뭐 정치 이슈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꽤 오래 전부터 내려가서 농사일 돕고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안마해주고 뭐 이런 걸로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보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이게 통진당의 후신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주사파가 움직이는 정당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당시 이제 PD와 NL이 있었습니다. 근데 PD는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많이 했는데 NL 같은 경우는 정치 이슈를 빼고 뭐 품성론이라든지 뭐 아주 비정치적인 이슈로 접근을 했어요. 이게 바로 아주 전형적인 주사파의 선거 전략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이슈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현실적인 이슈로 가서 그냥 쓰레기 청소하고 농사일 돕고 이런 걸로 하면서 실제 표를 얻다 보니 지금요 여론조사 결과나 지금 당선 가능성이 진보당이 지금 꽤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보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게 예측 불허고요. 네.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얘기하고 넘어가죠. 네. 지금 부산 금정 선거 관련해서요. 네. 아까 그 페이스북 그 메시지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민주당 김영배 의원. 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제 고향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 왔습니다. 이재명, 김경지 우렁차네요 하면서 투표 기준을 1, 2, 3으로 적어놨어요. 네. 윤석열 정부 잘한다면 2번. 모남은 김경지입니다. 2번 인물은 김경지. 행시 사시 패스하고 국세청 등 행정 경험 풍부 해놓고요. 3.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깁니까?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근데 후보는 제가 알기로 그냥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그 위에 부분, 김영배 위에 부분 한번 좀 감독님 띄워주세요. 저 김종택이라는 분이 네. 돌아가신 전 금정구청장의 아드님이세요. 아, 네. 그 김종택 아들이 김영배 의원님, 저희 아버님이 구청장 업무 수행 중에 네.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에게 모독입니까? 이건 유가족들에 대한 모독입니까? 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아. 참 그 고인 모독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뭐 선거법 위반이나 이걸로 해서 자리에 물러난 게 아니라 예. 본인의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예. 결국 돌아가셔서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 이렇게 지금 보궐선거 이야기했습니다. 원인 제공한 거는 바로 영광과 곡성의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인데 그 다 민주당 계열 아닙니까? 예. 참 기가 막히네요. 저렇게 글을 올려놔놓고 참 하여튼 이번 선거를 보면 어쨌건 이 진보당이라는 곳이 꽤 지금 논란에 지금 있는데 이 선거 기법 이게 지금 아마 진보당이 정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네. 라고 착각하시는데 바로 그게 진보당의 전술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각인시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 저 잘 아시겠지만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이 누굽니까? 저 홍준표 시장. 네. 지금 명태균이 이 선거인 명부, 즉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선거인 명부를 네. 이거를 지금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로 선거 이제 연호를 했잖아요. 이거 지금 당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이거를 뭐 홍 시장도 빨리 뭐 이걸 해라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전에 이 명태균이가 이런 지금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당원 명부 56만 명 미래한국연구소와 홍 시장님께 물어보세요. 자꾸 나온다. 이게 뭔 의미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 PNR 그 조사를 통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뭐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보고를 했다. 뭐 이런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경선 당시에는 후보들에게 저 안심번호 처리된 명부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정면이 그 폭로한 게 두 차례나 저 조사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2021년 10월 네. 경선 기간 중에. 그래서 그럼 윤석열 후보 쪽에도 준 건가 그랬는데 명태균 씨가 저렇게 썼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께 물어보세요. 홍준표가 자기가 교부받은 당으로부터 네. 교부받은 저 명부를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 뭐 네. 그런 의미로 읽힙니다. 참, 홍 시장님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당에서 누가 유출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안심번호가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각 후보 진영에 당에서 나눠줬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라고 나눠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명태균한테 넘어간 거예요. 근데 당에서 지금 도대체 누가 명태균한테 줬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명태균이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홍 시장님께 물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당시 홍준표 캠프에서 이 명단이 넘어갔을 가능성. 네. 이걸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 그거 같은데.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고요. 또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독님 홍준표 시장이 며칠 전에 명태균에 대해서 쓴 페이스북 찾아지면 올려주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명태균을 딱 봤는데 네. 뭐 좀 이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더라. 그리고 자기는 그 다음부터 저기를 안 했다. 아예 관계를 뭐 이어가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거 보니까 명태균 씨가 사실상 오너로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네. 당원 명부 56만 명 후보로서 받은 걸 저쪽에 제공해 줬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홍준표 네. 시장의 해명이 틀린 거고 그리고 저거를 이렇게 주고 조사를 의뢰했으면 비용을 제대로 지불했는지 그렇죠. 그건 당시에 이제 홍준표 캠프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 내역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네. 참 지금요 보면
여권의 인사들이 여기 보면 이제 홍준표 시장 글이 있네요.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네요. 자급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 캠프를 들락거리며 선거 브로커가 언젠가 일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 예상을 못했네요 하면서 마치 이제 명태균하고 본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명태균이가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56만 명 당원 명부 홍 시장은 알고 계신가요? 라고 지금 질문을 했으니 홍 시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라는 생각이 많이 참. 듭니다. 참 한 명의 이 선거 브로커가 여권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구태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게 구태 우리가 정말 선거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몇천 명 표를 갖다 주겠습니다. 뭐 저한테 좀 당선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거판마다요 꽤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 의존해 왔던 게 우리의 구태 정치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네. 뭐 돈을 달라 뭐 들었다 뭐 등등 해서 나중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는 이 명태균 파문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이런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지 않는 모든 게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정치 브로커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때가 지금 중요하게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한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연일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지금 이 불기소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지금 예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이 한동훈 대표는 지금 친윤들도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먼저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네. 김혜경과 그의 사실상에 보면 거의 뭐 수행 비서나처럼 했던 배소연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 둘이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이 둘이 재판정에서 배소연이 책임은요 저분한테 있어요 라고 김혜경을 직격을 했습니다. 자, 김혜경이 오는 다음 달 14일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한 선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남편이 선고가 있죠. 참 부부가 하루 건너서 선고가 있는데 왜 배소연이 변심했을까? 왜 배소연이 바로 김혜경을 자신의 주군이었던 김혜경을 이렇게 공격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쓰레기 입이라고 이야기하는 양문석 이번에 또 사고를 쳤습니다. 정말 이 인간은 좀 제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양문석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